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나오며 분명히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자주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조금 차갑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세상을 원망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많은 장면을 지켜본 뒤에야 조심스럽게 꺼내는 고백입니다. 젊은 날에는 가난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벌고 더 이루고 더 인정받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넉넉해 보여도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소모시키면 마음은 금세 말라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매일 조금씩 무시당하고 비교당하고 이용당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천천히 무너집니다. 특히 내가 경계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말도 고운 사람입니다. 예의도 있고 웃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이상하게 내 말이 줄어듭니다. 괜히 조심하게 되고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피곤합니다. 기쁨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남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오래 살수록 멀리해야 할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대화의 끝도 자기 이야기이고 판단의 중심도 자기 생각입니다. 일이 잘 되면 자기 덕이고 잘 되지 않으면 상황 탓, 사람 탓입니다. 누군가 앞서 나가면 축하하는 얼굴을 하지만 눈빛은 다릅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위로보다는 비교가 먼저 나옵니다. 이런 모습은 하루 이틀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나는 형제들이 부모를 모실 때는 서로 웃으며 지내다가 부모가 떠난 뒤에 재산 문제로 갈라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때 갈라지게 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오래 숨겨져 있던 마음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자기 몫을 더 챙기려는 마음,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이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상처와 침묵이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상처도 빨리 아물었습니다. 세상도 넓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누가 조금 거칠게 말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몸의 기운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한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노년의 관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나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세상에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나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어도 늘 자기만을 먼저 두는 사람과는 오래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었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계는 따뜻함을 잃습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되 거리를 둘 줄은 알아야 한다고.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서로를 상처내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겠다고 욕심내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럴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몇 사람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이제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 결국 나를 살린 것은 돈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린 것은 나를 존중해준 몇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낸 나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닳습니다. 오래 살수록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보다 누구와 함께 남을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경쟁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부딪히며 자랍니다. 넘어지고 일어나며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경쟁에도 결이 다르고 그 결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좁아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오며 본 경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경쟁입니다. 겉으로는 실력을 겨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상대가 잘 되면 불편해지고 상대가 넘어지면 안도합니다. 함께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길을 택합니다. 이런 경쟁을 오래 하면 처음에는 성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신뢰를 잃고 협력할 동료를 잃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도 잃습니다. 늘 경계해야 하고 늘 비교해야 하니 마음이 쉴 곳이 없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서로를 격려하던 동료가 결과가 발표된 뒤에는 미묘하게 거리를 두는 장면, 앞에서는 축하를 건네지만 뒤에서는 흠을 찾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없을까? 왜 남의 빛이 나를 어둡게 만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밑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뒤처질까봐, 내가 작아질까봐, 내가 잊힐까봐 두려운 마음이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둘째는 선한 경쟁입니다. 이것은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더라도 배우고 내가 이기더라도 겸손해집니다. 경기장에서 상대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선수의 모습처럼 결과와 상관없이 서로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이런 경쟁은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나를 더 단련하게 하고 나를 더 낮추게 합니다. 무엇보다 관계가 남습니다. 결과가 끝난 뒤에도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젊은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며 이 두 번째 경쟁의 힘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글을 읽으며 부족함을 지적받을 때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펜을 들 수 있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말이 아니라 나를 세우려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한 경쟁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흐른 뒤에야 나는 세 번째 경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랑이 담긴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자기보다 더 높이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 스승이 제자가 자기보다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음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넘어서기를 바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을 넘어서는 자리입니다. 내가 줄어들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밀어주는 마음입니다. 이 세 번째 경쟁을 알게 되면 사람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남의 성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 자리에 나도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만큼 자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서는 이상하게도 나도 편안해집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 오래 지내면 나도 모르게 변합니다. 말을 할 때 계산하게 되고 도움을 줄 때도 조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경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남의 실패를 기다리는 대신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경쟁은 칼이 아니라 거울이 됩니다. 남을 베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비추는 도구가 됩니다. 나는 이제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을 잃고 얻은 성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키며 쌓은 성장은 늙어도 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속도로 가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솔직해질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는 오래 살았다. 오래 산다는 것은 단지 해를 많이 넘겼다는 뜻이 아니다.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견디고 사랑과 오해를 지나고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수치를 함께 안고도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사람은 상처를 피해서는 절대로 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젊은 시절에 나는 상처를 두려워했다. 남의 말 한마디에 밤을 새우고 기대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다.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넓히기 위해 온다는 것을,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야 뿌리가 깊어지듯 사람도 흔들려 보아야 비로소 자기 안의 중심을 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왜 나는 늘 이해받지 못하느냐고.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런 질문을 수없이 던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 알겠다. 그 질문에는 답이 없다. 세상은 공평하지도 않고 누구를 특별히 괴롭히려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다만 각자의 삶이 각자의 무게로 흘러갈 뿐이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너무 많은 힘을 준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살면서 보았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금세 방향을 바꾼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 바람에 내 삶의 방향을 맡겨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도 끝까지 붙들어주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진다고들 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친구 하나둘 떠나고 자식은 자기 삶으로 바빠지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 자신과 마주 앉게 된다. 나는 그 시간을 여러 번 겪었다. 병실의 하얀 벽을 바라보며 새벽에 혼자 깨어 천장을 보며 내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때 나는 알았다.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남의 말, 남의 시선, 남의 사랑에만 기대어 살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기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다. 그 등불은 크지 않지만 긴 밤을 건너기에 충분하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길을 택한다. 하나는
마음을 닫는 길이다.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탓하는 길이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고 자책한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그 둘 다 오래가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아프다고, 서운하다고, 억울하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 감정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삼킨다. 세월은 흐르는데 내 마음만 그 자리에 묶여버린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일부러 산책을 했다. 느리게 걷고 하늘을 보고 나무의 잎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나의 아픔도 그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졌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단단해져야 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단단해지기보다는 부드러워져야 한다. 단단한 것은 쉽게 부러진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휘어질지언정 꺾이지 않는다. 젊은 날에 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며 스스로를 세웠다. 이제는 이해하려고 한다.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사정이 있겠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자 마음의 무게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사소한 말에도 분노가 일었지만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른다. 화를 낸다고 해서 지나간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화가 내 안에 오래 남아 나를 태운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서 먼저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수십 년이 걸렸다. 당신이 지금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나는 조용히 말해주고 싶다. 그 상처는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사랑할 힘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며 후회도 많다. 더 다정하게 말할 수 있었던 순간,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날들, 괜한 자존심으로 관계를 끊어버린 기억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지금의 내가 서 있다. 그래서 나는 과거를 완전히 미워하지 않는다. 그때의 어리석음도 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세월은 우리를 늦게 하지만 동시에 깊게 만든다. 다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얼굴의 주름은 슬픔이 되기도 하고 평온이 되기도 한다. 나는 당신이 평온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상처를 미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조금 더 넓어진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루를 견디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훨씬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젊은 날에는 채우는 삶을 살았다면 예순을 넘기고 나서는 비우는 삶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숨이 가벼워진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오래된 원망이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기쁜 일보다 서운했던 일을 더 또렷이 기억한다. 몇 해 전 들었던 차가운 말 한마디를 아직도 마음속에서 되풀이한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 기억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그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원망은 상대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자리에 묶어두는 끈이다. 그 끈을 자르지 않으면 마음은 늙어버린다. 그리고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괜히 더 강해 보이고 싶어 한다. 약해 보이면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다. 하지만 나는 알게 되었다.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단단하다.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억지로 혼자 버티다 보면 몸도 마음도 먼저 지친다.
말도 줄여야 한다. 특히 화가 날 때는 더 그렇다.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말은 금방 사라졌지만 그 사람의 눈빛은 오래 남았다. 그 후로 나는 알게 되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화가 나면 하루를 넘긴다. 하루가 지나도 꼭 해야 할 말이면 그때 조용히 꺼낸다. 대부분은 그 사이에 사라진다. 버려야 할 물건도 있다. 집안을 둘러보면 쓰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버리기 아까워서 붙들어 둔다. 그러나 물건이 많아질수록 마음도 복잡해진다. 나는 어느 날 큰 상자를 꺼내 오래된 옷과 종이들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맑아졌다. 물건을 비우는 일은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일과 닮아 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면 삶이 훨씬 단순해진다. 또 하나,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되었다고 하고 누구는 재산이 늘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괜히 내 삶을 재어본다. 그러나 각자의 길은 다르다. 남의 속도에 맞추다 보면 내 숨이 가빠진다. 나는 늦게 핀 꽃도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내 길을 걸었느냐이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모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많다. 젊을 때는 당장 대받아쳐야 속이 시원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줄 뿐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굳이 모든 돌을 주워들 필요는 없다. 어떤 말은 그냥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낫다. 내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기서 힘을 잃는다.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루의 리듬을 지켜야 한다. 늦게까지 걱정하며 잠을 미루지 말고 아침에 해가 뜨면 가볍게 몸을 움직여라. 거창할 필요는 없다. 집 앞을 천천히 걷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따라온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은 더 가까워진다. 또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괜히 쑥스러워 말을 아낀다. 그러나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는 떠나보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때 한마디 더 따뜻하게 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 적이 많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은 생각날 때 바로 전해야 한다. 그것이 관계를 오래 살게 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야 한다.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다. 이제는 조금 느리게 가도 된다. 넘어지면 잠시 앉아 쉬어도 된다. 세상은 당신이 잠시 멈춘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멈춰서 있을 때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다. 내 마음의 숨소리, 오래 묵은 바람이 빠져나가는 소리. 나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흔들리고 때로는 후회한다. 그러나 예전보다 덜 아프다. 덜 집착하고 덜 미워한다. 그것이 나이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당신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많이 가지는 것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내려놓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을 남기려 한다. 나는 100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오며 수많은 얼굴을 보았다. 웃음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난 인연도 있었고 다투며 멀어졌다가 다시 손을 잡은 사람도 있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보니 분명해진 한 가지가 있다.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사랑했는가로 남는다는 사실이다. 젊을 때는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지, 누가 내 편이 되어 주는지에 마음을 쏟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생각이 달라졌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쪽이 더 깊이 남는다. 많이 준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덜 흔들린다. 내가 건넨 따뜻한 말과 손길이 내 안에 조용히 쌓여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나이가 들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은 자꾸 흐려지고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한다. 때로는 내가 쓸모없어진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존재의 가치는 속도나 힘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오래 버티며 한 자리를 지켜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늙어간다는 것은 잃는 과정이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이다.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고 억지로 이어온 관계를 놓아주고 나를 괴롭히던 생각을 하나씩 비워내는 시간이다.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평온이 스며든다. 젊을 때는 몰랐던 고요함이다.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숨이 깊어졌다. 혹시 당신이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오늘 밤만이라도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불러보아라. 그리고 말해보아라. 이제 그만 놓아주겠다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다. 미움을 쥐고 있으면 손이 굳는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또한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하지 말아라. 우리는 남에게는 이해를 베풀면서도 자신에게는 엄격하다. 왜 그때 더 잘하지 못했느냐고,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고 자신을 다그친다. 그러나 그때의 당신은 그만큼밖에 알지 못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 나는 오랜 시간 후에야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평안도 찾아오지 않는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소중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단정하게 살아보겠다고 마음 먹어라.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내 몸을 조금 더 아끼고 해가 지기 전에 고마웠던 일을 하나 떠올리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삶의 결을 바꾼다. 나는 많은 장례식에 서 있었다. 떠나는 이를 보내며 늘 같은 생각을 했다. 결국 사람은 빈손으로 간다는 것. 재산도 명예도 억울함도 다 두고 간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그 사람이 남긴 옹기였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옹기를 남기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제 내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고 걸음도 느리다. 그러나 마음만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다. 나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다만 하루를 감사히 받고 또 하루를 조용히 건넨다. 그것이 내가 배운 삶의 방식이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이 지쳐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아라. 여기까지 잘 왔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해지기 위해 산다. 나는 오래 살며 많은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배워가는 중이다. 그러니 당신도 조급해하지 말아라. 서두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속도대로 걸어가라. 길은 멀어 보여도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문다. 그때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보다 고마움이 더 많기를 바란다. 이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당부다.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미워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노년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이다.